사실 주말 사이에 네.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이제 떠돌았던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네. 표결에 왜 불참을 한 거냐, 무슨 이유였냐에 대해서 또 그거는- 뭐 그걸 막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냈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는 네.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본회의에는 다 참석을 했다. 본회의는 다 참석을 했고 예, 그 표결을 할 때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끊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기로 하기 때문에 예, 수기를 해놓고 이제 자리에서 착석해 있다가 예. 제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잠깐 바깥에서 받고 있는 사이에 표결이 진행돼서 급하게 뛰어 들어갔는데 제가 몇 초 차이로 이제 표결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주요 법안에 참석을 안 한다는 제 의정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방송사법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켰고 제가 지금까지 어제 처리된 어쨌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결국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제가 본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석을 했고 필리버스터 표결 이후에 네. 가끔 의원들께서도 실수하세요. 다른 표결들도 보시면은 다른 후보들도 네. 표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표결하지 않고요? 필리버스터를 표결하고 그러니까 중지하는 것까지 부를 부 쓰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개표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네,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뭘 표결이 딴 일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게 끊으면 그 끊긴 앞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어제가 그때 같은 중수청법 네. 관련된 것들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때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표결을 못한 건 아니고 그 직전에 예.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그건 있으셨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전화를 잠깐 받고 이제 표결이 진행돼서 막 뛰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제가 놓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개혁 법안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제 주요한 오늘 또 이제 봉화마을까지 가서 보고하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비판이 상당히 있어서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결을 못한 그러니까 겁니다. 표결을 네. 못한 것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네. 그 장인수 기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가 네.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변화를 줄 만한 일이 생겼나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 때문에 대통령까지 마치 영향을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짜여진 것은, 그러니까 뭐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지만 취재를 했으면은 그 근본이 되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주요한 사안을 방송이 됐던 기사가 됐던 내기 전에는 네,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저도 그 기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게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제보자 한 사람, 흔히 말하는 취재원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자질이 부족하고 그게 얼마나 큰 사태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김어준 씨 진행자도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플랫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김어준 씨 겸손 인터뷰에서. 힘들다에 가서 예. 얘기를 했죠. 예, 네. 그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고 김어준 씨와 뉴스공장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뭐냐? 당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네. 판단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뭐 당인이 네, 한 사람이시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시기도 근데 하시고. 플랫폼 자체는 네. 예를 들어 제가 카우치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데 2007년 MBC에서 일었던 카우치 사건은 음. 당시에 생방송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 플랫폼을 다 고발하기 시작하면은 예. 모든 플랫폼들 방송사들 다 고발당해야 되죠. 예. 그런데 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리 예방을 하거나 예. 또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인수 기자가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허위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취재 보도 과정에서 뭐 네. 약간 이 요소 자체가 네. 뭐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족했을 이를테면 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든지 밭글이라든지 아니 뭐 제보를 그런 전부 수준으로 다 보도하진 않죠. 보도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맞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 네. 이를테면 뭐 조선일보가 짠 프레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럴 때마다 비판해 왔죠. 아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니 장인수 사건과 관련해서 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거래설로 명토박아서 보도한 건 조선일보가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당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당에서 대응하는 부분까지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니 대표에서 말씀 주시라는 게 아니라 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문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있죠, 당연히. 네.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당이 대응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 허위 사실을 한 거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잡았다면 거기에 예.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죠. 이제 거기까지 당이 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그 프로세스를 예.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지도 위치에 있지 않고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가 된 것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검찰들의 수사 배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남은 과제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치유 또는 뭐 봉합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갈등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의 역할인데 이런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방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향은 잠시 멈추고 수기하는 데서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쫓기지 않고 과정 관리와 이런 갈등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갈등 관리가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뭐 여전히 뭐 갈등이 이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뭐 뉴 이재명, ABC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인적 판단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통. 당의 지지세가 이제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희가 실용주의와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중도 우파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이재명은 현상이죠. 그건 어떤 계파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A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다.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분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개파 정치하지 말자. 네. 그리고 편가르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들을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옳은지 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 네.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이 이 ABC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는 뭐 판단하는 이런 글들이 칼럼들이 많이 실렸더라고요. 뭐 네. 보면 뭐 동아일보, 뭐 경향, 한겨레 뭐 다 ABC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어쨌든 이걸로 이제 술렁술렁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또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대다수 의원들은 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하죠. 예. 뭐 너 A야 B야 뭐 이런 거 묻고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걸 왜 그 자체가 스스로- 좀 불쾌하십니까? 당연하죠. ABC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겨레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민주당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하고의 선거연대는 뭐 진행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합당이나 선거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민주진영의 대통합은 필요하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은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단계에서 선거 연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건 뭐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네.